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대만 해협에서 전례 없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군사력은 계속해서 경계선 인근에 실탄 사격을 가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억지 성격의 훈련은 점점 더 전면적 무력 충돌의 경계까지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것은 포석만이 아니었다. 위협이 도처를 뒤덮는 상황에서 타이베이가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내어지단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야말로 충격의 핵심이었다. 한편으로 중국은 끊임없는 무력 과시로 압력을 높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만 내부는 방위 전략에서 단결이 흔들리는 조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대만이 지난 10년 동안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날일 수 있다고 본다. 베이징은 무모한 한 수를 감행할 준비가 된 듯한 반면 대만은 내부로부터 균형을 잃을 위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전체는 경보 최고 단계에 들어섰고 다음에 벌어질 일이 인도양과 태평양 전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시청자 여러분, 수십 년의 긴장 국면 속에서도 최근처럼 대만을 숨막히게 만든 날은 없었다. 중국이 새 협박 발언을 더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장 상황이 말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중국은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 영해 바로 앞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이며 실탄을 대거 발사했다. 이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명하고 단호한 경고였다. 그런데도 전투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는커녕 대만 정치권 내부는 방위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당과 동맹 세력으로 구성된 청백연합이 국방예산 삭감 계획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충격적 조치가 아니라 섬의 억지 능력에 치명타를 가하는 행위로까지 평가됐다. 중국이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은 적이 활을 당긴 순간 스스로 갑옷을 벗는 것과 다름없었다. 대만 해협의 힘의 균형은 이제 군사적 게임만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벌어지는 생존을 건 두뇌 싸움이 되었다. 잘못된 결정 하나가 전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다. 대만의 미러미디어는 12월 30째 날 중국군이 대만 포위를 목표로 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를 적색 경보선에 닿은 상황으로 전했다. 이 훈련의 정점은 중국이 섬에서 불과 24헬이 떨어진 해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일이었다. 과거 어떤 모의 훈련에서도 없던 위험한 거리였다. 대만 국방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며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미사일이 그만큼 가까이 접근하자 타이베이의 방공체계는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베이징이 위협에서 실제 군사 행동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행동으로 경고한 것이기도 했다. 24헬리는 약 44km에 해당한다. 이제 중국 미사일은 수십 초 안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해 있으며 이는 대만 전방 방어부대의 생존의 방정식을 강요하고 있다. 보도 첫 장면은 여론을 흔들었다. 중장시의 지성이 긴급 기자회견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 자리에서 전례 없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근 훈련에서 중국군이 발사한 미사일의 낙하 지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 대만에 더 가까웠다. 짧은 인정이었지만 그 무게는 국가적 경종과 같았다. 정보와 참모 분야의 고위 장교가 직접 나서 거리가 경보 수준으로 줄었다고 발표한 순간 이는 더 이상 통상적 전략 신호가 아니라 임박한 충돌 가능성을 가리키는 지표가 되었다. 타이베이의 방어 체계는 이제 적 미사일이 수십 초 만에 영토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해야 한다. 그 결과 지역 전체는 전례 없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밀려 들어갔다. 12월 30째 날 오후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최신 무력 과시를 알리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국군은 푸젠성 핑탄과 스스 일대의 전략 거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연장 로켓을 발사했다. 공격 목표는 대만 북부 지역과 남서부 해역이었다. 북부섬 인근의 첫 번째 훈련 구역과 타이난, 가오슝 인근의 세 번째 구역까지 포함됐다. 27발의 미사일이 4시간 동안 발사되며 대만 방어체계 전체를 극도의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해안에 가까운 두 발사 지점을 동시에 활용하고 두 차례로 나눠 공격한 방식은 단발성 과시가 아니라 타이베이의 대응 준비 수준을 시험하기 위한 정교한 계산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양안 대치가 시시각각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훈련이 통제되지 않으면 실제 군사 행동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보고서는 위험 신호로 빽빽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국 군용기 출현은 총 71차례에 달했다. 특히 그중 35차례는 양안의 암묵적 경계로 여겨져 온 중간선을 넘어 섬의 북부, 중부, 남서부 공역으로 진입했다. 이는 직접적 경고 성격의 공중 전력 과시였고 대만 방공부대는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해상도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중국 군함 13척이 섬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이 포착됐고 그중 11척은 불과 24해리까지 접근했다. 여기에 중국 집법선과 해경선 15척도 함께 나타났으며 그중 8척은 섬에 더 깊숙이 접근해 최근 수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침투 수준을 기록했다. 동시에 서태평양에 배치된 중국 군사 전력은 큰 변동 없이 기존 위치를 유지했다. 이는 베이징이 필요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전력을 고정해두는 이른바 힘의 온을 내려둔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상황은 단순한 전술 압박이 아니라 전면적 포위 작전의 뚜렷한 표출이다. 대만 국방부는 특별 경보를 발령하며 이번 중국군 훈련이 더 이상 군사적 억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항공 위기로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민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단 하루에만 국제 환승 항공편 941편이 군사 활동의 고강도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례 없는 기록이며 아시아 태평양 상업항공회랑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하늘뿐 아니라 바다도 마찬가지였다. 훈련 해역에서 활동하던 국제 상선과 현지 어선 다수가 고경계 상태에 놓여 긴급히 항로를 변경해야 했다. 베이징이 항공과 해상 운송 밀도가 높은 시점에 실탄 사격과 미사일 배치를 대만 근해에서 선택한 것은 안전 문제, 전술 계산, 그리고 지정학적 의도에 관한 의문을 동시에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병력 과시 훈련이 통제 불능의 외부 변수 하나로도 전략적 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2월 30째 날 오후 추가 브리핑에서 중장시의 지성은 중국군의 충격적인 훈련에서 2차례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전술적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첫 번째 발사는 푸젠성 핑탄에서 시작됐고 미사일은 총 17발이었다. 이 미사일들은 24해리 경계 밖에 떨어져 대만 영공을 넘지는 않았지만 방어체계 전체를 경보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히 가까웠다. 그러나 두 번째 발사가야말로 계산된 압박이었다. 대만에서 수십 킬로미터 거리의 취안저우시 스스에서 출발한 10발의 미사일은 타이난시 서쪽 약 50해리 떨어진 지점에 낙하했는데 이는 24해리와 12해리 사이의 해역에 해당했다. 공식 영공 경계를 넘지는 않았지만 그 거리는 대만 방공 체계를 최고 수준 경계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분석가들은 낙하 지점을 정밀히 계산해 두 차례로 나눈 방식이 타이베이의 반응을 계측하기 위한 전술 실험이자 베이징이 몇 분 안에 어떤 한계든 지워버릴 수 있다는 강경 경고라고 평가한다. 중장시의 지성은 중국의 근접 훈련이 지닌 전례 없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중국의 군함이나 항공기가 12해리, 즉 대만의 공식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없고 이번 작전에서 둥펑 계열 미사일 사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만 해협 위기였던 1996년과 비교해 이번 미사일 낙하 지점이 역사상 가장 대만에 가까웠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현재 상황이 특별히 우려되는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두 번째 발사에서 나온 10발의 미사일이 모두 24해리 인접 해역에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 어떤 훈련에서도 없던 일이다. 둘째, 전술적 거리 기준으로 이번 실탄 사격은 역사상 가장 대만 영토에 가깝게 접근해 양안 군사 균형에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이 군사 행동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동안 대만 내부는 심각한 균열 조짐을 계속 드러냈다. 리버티 타임스는 12월 30째 날 국민당과 대만 민중당을 포함한 야권 연합이
대만 달러 1조 2,500억 규모의 국방 특별 예산안을 5번째로 연속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관측통들은 상대가 코앞까지 다가오는데 스스로 방위 능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전면 충돌로 가는 길을 스스로 닦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한다. 중국이 군사 압박을 바로 옆에서 끌어올리는 시점에 대만은 내부적으로도 중대한 위기에 빠졌다. 입법원 절차위원회에서 국민당과 대만민중당으로 구성된 청백야권연합은 비대칭 전력 강화와 방위 역량 증대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예산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2026년도 국방 총예산을 본회의 논의에 올리는 것까지 막아섰다. 이 조치는 대만 최고 행정기관 측의 즉각적인 강한 반발을 불렀다. 행정 측은 지연이 예비 방위 역량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류된 대만 달러 7,520억은 단순한 기술적 항목이 아니라 내년 무장력의 훈련, 역량 고도화, 상시 전투 대비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재원이었다. 중국의 군함과 미사일이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동안 타이베이에서는 정치적 불일치가 국가 방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생사의 순간에 스스로 손을 묶는 행위라고 본다. 중국 미사일이 영해 가까이에 떨어지고 군함이 섬에서 수십 해리 거리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만 입법원 한복판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다. 국가 방위 능력을 마비시키는 전쟁이다. 대만 정부가 12월 초에 제출한 대만 달러 1조 2,500억 규모의 국방 특별 예산 법안은 국민당과 대만민중당으로 구성된 청백야권 연합의원들에 의해 5주 연속으로 막혀왔다. 매주 이 법안은 절차위원회의 첫 관문을 넘지 못했고 공개 토론은 물론 어떤 상임위원회에도 회부된 적이 없었다. 이는 현대화 훈련, 전력 고도화, 비대칭 전투 역량 구축을 포함한 전략 국방 체계 전반이 종이 위에만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대만이 하늘과 바다에서 전면 포위되는 시점에 핵심 국방 법안을 한 달이 넘도록 미루는 것은 단지 입법 위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다. 입법원 정치 위기는 청백야권연합 소속 10명 의원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치달았다. 이들은 국민당과 대만민중당 소속으로 대만 달러 1조 2,500억 국방 특별 예산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인물들로 공표됐다. 이로써 법안 통과 시도는 5번째 연속 좌절됐고 국가 방위 강화 절차는 전면 정체 상태에 빠졌다. 그중에서도 맴샤오링 의원은 논란이 되는 중국 방문을 했고 베이징으로부터 정치적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이름 공개는 단순한 투명성 조치가 아니라 대결이 더 이상 입법 절차의 차원을 넘어 섬 전체의 방위 미래를 좌우하는 의지의 싸움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중국군이 날마다 가까이 다가오는 동안 대만 정치 내부에서는 국가적 입장에 의문이 제기되는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전략 환경 속에서 위기시 충성의 경계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여론이 던지게 만들었다. 국방이 충격을 받은 그날 27발의 실탄 미사일이 대만을 향해 발사된 것만이 아니었다. 같은 날 입법원에서는 청백연합 소속 10명 의원이 국방 예산을 계속 가로막는 표결을 강행해 여론이 들끓었다. 이들은 안팎으로 손을 잡고 국방선을 약화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많은 시각에서 이는 중국군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사회를 뒤흔든 것은 정치 사건만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군사 현실이었다. 중국은 북쪽과 남쪽 서로 다른 두 발사 지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27발의 실탄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다. 이는 더 이상 문서 속 과시도, 해상에서의 단순 원거리 억지도 아니라 전례 없는 접근 수준의 현장 행동이었다. 무엇보다도 낙하 지점이 24해리 접경 해역에 걸릴 만큼 가까웠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대만의 법적 경계 바로 앞이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 아니라 국가 방위 체계에 대한 분명한 문 두드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방 예산을 계속 지연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입법 행위가 아니라 고차원의 전략적 위험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화력 과시만이 아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정치적 시험이다.
12해리에서 24해리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멈춰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곳은 국제법상 침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극대 압박을 가하기에는 충분히 가까운 영해 접경 구역이다. 이는 교묘한 전략 타격이다. 합법적 영토 한계를 넘지 않음으로써 대만군이 즉각 반격할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기 어렵게 만든다. 이때 어떤 반응도 쉽게 긴장 고조로 낙인 찍힐 수 있어 당국은 정면 대결로 전환할 용기가 있는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번 미사일 발사의 핵심이다. 이는 단순 훈련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내부 결속 수준을 겨누는 시험이다. 중국은 방어 체계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대만이 외부의 공격 전에 내부에서 먼저 무너지는지 시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방공 레이더가 북쪽과 남쪽에서 발사된 27발의 미사일을 기록한 바로 그날 입법원에서는 청백야권연합이 대만 달러 1조 2,500억 국방특별 예산을 5번째로 막아섰다는 점이다. 일부 항목 조정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 비대칭 방어 구축, 군사 인력 양성 같은 준비 계획 전반을 질식시키는 수준의 봉쇄였다. 중요한 것은 뜻밖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이다.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5번째 연속이다. 바깥의 적이 실탄 미사일로 문을 두드리는데 국가 권력의 중심에서는 여전히 반대 버튼을 누르는 이들이 있다. 분석가들은 이를 전략이 뒤집히는 순간이라고 부른다. 상대가 준비됐느냐고 묻는 순간 내부의 답은 간접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된다. 그것은 약세의 메시지이자 시간 끌기이며 전쟁에서 망설임은 조기 패배의 징후다. 국방 예산이 복잡하다는 변명, 야권은 국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를 증명한다. 전쟁은 정치가 말다툼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사일이 날아온 뒤에 예비군을 훈련하라는 군사 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격받는 날이 되어서야 전투 장비를 보강하겠다는 지위도 없다. 국방 예산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생존의 질문이다. 대만이 전쟁 앞에서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대만 달러 1조 2,500억 국방 특별 예산이 5번째로 막힌 시점이 중국의 27발 미사일이 섬 가까이에 떨어진 때와 겹친 이상 이를 체계적 행동의 연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지목해 비난할 필요도 단죄할 필요도 없다. 결과만 보면 된다. 고통을 겪는 것은 대만 시민이고 기뻐하는 것은 중국이다. 현대 전략에서 가장 값싼 승리는 상륙도 전면전도 아니라 상대가 내부에서 스스로 방어선을 해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 그 일이 대만 입법원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저지는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절차 문제라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비정상 신호는 너무 분명해진다. 5번째에 이르면 그것은 의도적 선택이다. 이것은 정당 간 갈등이 아니라 대만이 자위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국가는 정부를 감시할 수 있고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의 문턱 앞에서 스스로 마비 상태에 빠질 수는 없다. 어떤 전쟁 시나리오에서든 상대의 포탄이 집 앞에 떨어질 만큼 가까워지면 국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방어선을 강화하고 기강을 조이고 전투 준비를 완료하며 전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정신인 국방의 본능적 반응이다. 하지만 대만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사일을 24해리 거리까지 끌고 오는 동안 입법원에서는 청백야권연합 의원들이 국방특별 예산을 5번째 연속으로 막고 있다. 이것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위협과 내부 반응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지금 가장 큰 위험은 섬 가까이에 떨어진 27발의 미사일이 아니라 사회 심리가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데 있다. 실탄 사격 포위 훈련에 익숙해지고 방위 법안이 지연되는 풍경에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여전히 정상이라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거짓된 정상성은 전쟁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게 만든다. 전쟁은 공포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저항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무섭다. 따뜻한 물에 서서히 삼키는 개구리처럼 감각 상실 과정은 사회가 제때 반응할 능력을 잃게 만들고 완전히 잠겨버린 뒤에는 어떤 저항도 무의미해진다.
적이 바깥에서 거리를 재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전투 준비를 끊어버리는 예산 봉쇄로 마지막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이것이 내통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더 분명히 정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음 전개를 함께 지켜보자.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